네, 제 연구는 LDLT에서 라이트 롭을 썼을 때 헤파틱 베너스 아웃플로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페리어 헤파틱 베인에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모디파이드 라이트 롭 그래프트를 이제 뭐 아주 기본으로 이제 간이식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트와 랩넌트 리버의 이제 컨제스천을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특별히 그런데 이제 인페리어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한 40%에서 컨시더러블한 사이즈로 이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15에서 20%에서 이제 멀티플한 인페리어 헤파틱 베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이 인페리어 헤파틱 베인을 아나스토모시스 하는 방법은 대부분 이제 IVC에 직접 붙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베노플라스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컨듀잇을 댈 수도 있고 뭐 오토로그스 뱃을 쓸 수도 있고 뭐 프로테식 뱃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보고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런 인페리어 헤파틱 베인이 기존의 미들 헤파틱 베인 포션보다 오히려 더 개통률이 장기적으로는 좋다 이런 보고들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여러 보고들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런 인페리어 헤파틱 베인이 많을 경우에 조금 더 베너스 아웃플로우에 베니핏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헤파토빌리아리 서저리 앤 뉴트리션에 억셉된 저희 병원 데이터를 가지고 썼던 논문인데요. 여러 가지 라이트로 그래프트가 컴플렉스한 아나토미를 가졌을 때 성적이 어땠느냐. 다른 것들은 다 비슷했는데 특히 이 인페리어 헤파틱 베인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저희 병원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그래프트 서바이벌이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컨퍼머티브한 결론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런 게 어떤 좀 개통률이 좋은 장점으로 인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 데이터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간이시각회 연구비를 지원을 해서 이 실제 인페리어 헤파틱 베인에 드레인되는 포션을 직접 볼륨을 재서 그것을 비교해서 그 이펙트를 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을 해서 저기 서브미션에서 이제 억셉이 됐었고요. 시냅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라이트 헤파틱, 인페리어, 또 미들 헤파틱 베인이 각각의 그 드레인되는 포션을 이렇게 좀 재봤습니다. 이 작업은 이제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고요. 아무리 요새 여러 가지 그런 툴들이 또 이제 자동화된 툴들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작은 브랜치까지 재는 거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일일이 재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는 것은 영상학과나 다른 어떤 그 연구원이 아니라 저희 그 트레이닝된 저희 fellow 마치고 나가신 선생님이 한 분이 이렇게 이게 연구비를 몰아들여서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첫 계획은 포탈 베인의 인플로우 볼륨 그리고 인페리어 헤파틱, 라이트 미들 헤파틱 베인 포션을 다 따로 재려고 지금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작은 헤파틱 베인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그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타임 컨슈밍한 작업이 돼서 바로 발표 직전에 이제 아직 1년치는 다 못했는데요. 그래서 겨우 이제 인페리어 헤파틱 베인까지만 이제 재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저블한 라이트롭 그래프트 LDLT는 834명 있었고요. 컴바인드 리트란스플란테이션 그리고 볼루메트리 이미지가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외를 하였습니다. 인페리어 헤파틱 테리토리의 전체 라이트 리버 볼륨, 토탈 리버는 아니고 라이트 리버 볼륨 대비 인페리어 헤파틱 베인의 테리토리를 이렇게 퍼센트를 10% 간격으로 이제 나눠봤을 때 한 27%, 28% 정도에서 1에서 한 30% 사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30%까지가 이 정도였고 30% 이상 되는 경우가 79명. 그래서 인페리어 헤파틱 베인이 좀 큰 것을 제가 30% 이상 정도로 좀 아비추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을 보면 이 세 군에서 다른 것들은 큰 차이가 없었고 리프렉토리 아사이티스가 이 가운데 군에서만 조금 낮았고 그다음에 도너 섹스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웜 이스케믹 타임이나 콜드 이스케믹 타임은 약간 그 인페리어 헤파틱 볼륨이 클수록 좀 더 길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개수가 여러 개고 좀 복잡한 구조가 나오다 보니 이 아나스토모시스가 좀 길어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열심히 재놨는데 메인 리절트부터 좀 네거티브 리절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속상한 마음으로 발표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여러 컷오프로도 잘라봤는데 저희가 개수로 그냥 했던 것에 비해서 이렇게 드레이지 포션을 쟀을 때는 사실 전체 결과에서는 그래프트 서바이벌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컨티뉴어스 밸류를 이렇게 봤을 때도 스플라인 커브에서 이렇게 딱 봐도 그냥 큰 영향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방면으로 좀 이렇게 쪼개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식 후에 리버 펑션, 엔자임의 변화 같은 것들을 봤는데 오히려 좀 예상과는 달리 임페리얼 헤파틱 베인에서 초기에 조금 높게 올랐다가 물론 단별량 분석이긴 하지만 높게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한 3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사실 세 군데 사이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상한 것이 쇼텀보다는 좀 롱텀 서바이벌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서브그룹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컨디션들이 있나 봤는데 사실 어떤 특별한 컨디션을 찾아내지는 못했고 그나마 조금 가능성 있는 이게 그래프트가 조금 좋지 않을 조건, 그 다음에 수술적으로 좀 뭐 이스케믹 타임이 길든지 이런 좋지 않은 조건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고 그나마 하나 경향성을 찾은 것이 이 GRWR 이것도 0.8로 하고 싶은데 사실 싱글 센터다 보니까 지금 N수가 적어서 1.0 미만으로 해서 봤을 때 임페리얼 헤파틱 베인의 포션에 따라서 조금 경향성만 조금 보이는 정도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좀 애매할 것 같고 이 N수 각각의 N수도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어떤 좀 더 이제 그래프트가 좋지 않을 조건에서 좀 N수가 늘려서 분석을 한다면 좀 어떤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환자 조건 중에서는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나마 경향성을 좀 보였던 것이 이 이식 전에 리프렉토리 아사이티스가 있었던 경우 복수천자 2회 이상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요. 그 환자들에서 N수는 사실 굉장히 적어서 또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비슷한 그런 경향성을 조금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조금 확장해서 분석을 좀 더 해보려고 데이터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아사이티스 자체뿐 아니라 이게 좀 후양적으로 하는 거라 포탈 헤모다이나믹스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건 없지만 제가 포탈 베인 뭐 투머스로무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포탈 베인 CB와 포탈 베인 하이퍼텐션을 시사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아웃플로우가 좀 더 좋으면 어떤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세우고 좀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려고 한 것이 이제 온콜로직 이펙트인데요. 사실은 작년에 그 억셉트했던 논문에서 저희가 기술은 하지 않았, 차후 논문을 위해서 기술하진 않았지만 이 우연인지 아닌 뭐 분석이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 온콜로지 아웃컴이 임페리얼 헤파틱 베인 여러 개 때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멀티베리어블 아날리시스에서 좋게 나왔어서 그것을 좀 더 분석해 보고자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고요. 저희 가설은 이제 논문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몇 개의 실험적인 논문에서 이 임페리얼 헤파틱 베인을 통해서 아웃플로우가 개선이 되면 이식 후에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이 덜 생기고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논문에서도 이제 퍼블리시한 논문이 있는데 그래프트 사이즈가 굉장히 작을 때 0.7 미만으로 작을 때 이런 온콜로직 아웃컴이 좋지 않다. 이제 이런 논문을 보고한 바도 있어서 같은 맥락으로 조금 그래프트에 비해서 아웃플로우가 좀 덜하면 이런 인플라메이션이 좋으면 인플라메이션이 좀 적고 또 투머 그로스가 좀 적겠다. 이런 가설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엘리지블 페이션트는 452명이었고요. 이 세 그룹 비교했을 때 나머지는 비슷했고 이런 온콜로직한 팩터들 그래서 투머 마커나 로코니저널 트리트먼트나 패솔로지 다양한 패솔로지 데이터에서도 세 군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카플라마이 아날리시스 보면은 리커런트 프리 서바이벌은 세 군간에 비슷했는데 HCC 리커런스를 봤을 때는 30% 이상의 임페리얼 헤파틱 베인 가진 그룹에서 단별량이긴 하지만 유의미하게 적게 나왔습니다. 물론 N수가 좀 작아서 좀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좀 p-value 0.05를 이하를 건진 유일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중요한 튜머 팩터들을 다 보정을 했을 때는 멀티베리어블에서는 그 시그니피컨스가 이제 상실되는 이제 그런 분석 결과를 보였고요. 저희가 이제 가설 세운 것은 이 임페리얼 헤파틱 베인 30%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앞서 보였듯이 50N수 미만의 굉장히 작은 포션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어떤 팩터를 갖다 대도 연구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이식 전에 튜머 버든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뭐 어떤 약을 쓰든 뭐라든 굉장히 효과가 그거에 비해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튜머 팩터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좀 이 정도의 N수에서는 좀 효과가 만약에 실제 있더라도 나타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분석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아직 좀 더 분석해볼 여지는 있지만 저희가 초기에 예상했던 그런 결론에는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프로텍티브한 텐던시를 보인 몇몇 추가 분석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들은 그래프트가 작을 때, 그다음에 리프랙터리 아트사이티스로 되는 어떤 포터 하이퍼텐션이 심할 때, 그다음에 어떤 HC 리커런스 중에서도 조금 더 좀 하이 버든 튜머일 때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좀 더 분석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임페리얼뿐만 아니고 이제 각각의 드레인지, 라이트 헤파틱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 포션들도 좀 재서 서로의 그런 배율이나 그런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조금 더 분석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